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저번 시간에 펜 객체를 만드는 방법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블러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GDI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GDI 오브젝트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다 보니까 각 프로그램들이 또 GDI 오브젝트를 만들어 쓰게 되면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GDI 오브젝트가 만들어져서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프로그램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그 GDI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뭐 흰색, 검은색, 뭐 회색 같은 선이나 채우기 속성은 정말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흰색이나 검은색, 회색은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이 각자 GDI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 응용 프로그램도 불편하고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중복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많이 사용할 그런 GDI 오브젝트를 미리 만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GDI 오브젝트를 프로그램들이 이제 얻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얻을 때 사용하는 함수가 getStack 오브젝트라는 함수고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을 읽어 보셔야 됩니다. 읽어 보셔야 되고요. 스탁 오브젝트라는 것이 자체가 스탁 오브젝트 자체가 이제 운영체제가 미리 가지고 있는 객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탁이 주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리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영체제가 운영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게 될 객체들을 미리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스탁 오브젝트고요. 그 스탁 오브젝트를 얻는 함수가 getStack 오브젝트라는 함수예요. 이 함수는 뭐 간단하고요. 이 인자에다가 어떤 인자 값을 적어주시면 그 객체에 대한 핸들 값이 반환이 되죠. 펜이 반환될 수도 있고 블러시가 반환될 수도 있고 폰트가 반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그 객체의 핸들을 사용하지 않고요. 뭐 H 블러시, H 펜, H 폰트 같은 걸 쓰지 않고 H GDI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반환값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쓸 수 있는 상수값은 이렇게 쭉 나열된 것들이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하면 블랙 블러시라고 하면 검은색 채우기 속성, 다크 그레이 블러시 하면 이제 어두운 회색 블러시 뭐 이런 것들이고, 뭐 블랙 펜 하면 검은 펜, 화이트 하면 흰색 펜, 이런 값들이 반환이 됩니다. 즉 내가 만약에 검은색 채우기를 하고 싶다라면 검은색 블러시를 직접 만드셔도 되지만 그냥 게스탁 오브젝트하고 여기 인자에다가 블랙 블러시라고 하시면 검은색 채우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블러시를 추가로 만들지 말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블러시를 활용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그 개념이 스탁 오브젝트이고, 그걸 얻는 함수가 getStack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거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뭐 검은색 블러시, 회색 브러쉬를 얻고 싶으면 그레이 블러시라고 이렇게 쓰면 여기 이제 반환되는 값이 회색 브러쉬, 그러니까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운영체제가 만들어 놓은 블러시 값이 반환되고요. 이게 만약에 자기가 이게 HGDI 오브젝트를 쓰지 않고 H블러시, 그러니까 내가 블러시 쓸 거니까 확실하게 블러시를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H블러시라고 변수 선언하시고 H블러시로 이렇게 캐스팅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받아서 쓸 수 있고요. 실제로 쓰는 코드를 보면 이렇게 DC를 얻고요. 이렇게 렉탱글을 그리면 흰색으로 그려지겠죠? 그죠? 그리고 릴리지 DC 쓰면 두 개의 사각형이 이렇게 흰색으로 나옵니다. 그죠? 둘 다 흰색으로 그렸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흰색으로 그려져요. 근데 이걸 이제 그릴 때 DC를 얻고요. 게스탁 오브젝트를 해서 셀렉트 오브젝트를 하는데 게스탁 오브젝트를 해서 그 그레이 블러시로 바꿨죠. 그죠? 그 다음에 해서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널 블러시는 채우기 속성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채우기 속성인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 내부가 채워지지 않는 그 사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렉탱글 한 번 더 그리면 아까는 흰색 두 개 그려졌고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은 나중에 그려진 것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사각형은 그레이 블러시라고 했으니까 회색으로 이렇게 그려졌고요. 두 번째 사각형은 널 블러시, 채우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속에 텅 빈 사각형이 그려진 겁니다. 이거 보시면 이 사각형은 속에 채우기를 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게스트하고 오브젝트를 쓰시면. 그럼 요걸 잠깐 실수 코드로 만들어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 치셔야 됩니다. 여기 기존에 했던 코드 우리가 늘 하던 거 있죠. L 버튼 다운 눌렀을 때 동작하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DC를 얻고 DC를 해제하는 코드 넣어놨고요. 이 사이에다가 이제 제가 가져온 코드를 집어넣겠습니다. 둘 다 첫 번째라고 되어 있네요. 두 번째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출력하면 되는데, 그죠? 그리고 얘는 스탁 오브젝트를 만든 거기 때문에 예, 끝나더라도 뭐 사라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원래 사용하던 블러쉬를 복구하는 코드를 집어넣지 않은 건데, 사실 뭐 제대로 하려면 그죠? 이렇게 원래 사용하던 블러쉬 백업을 받고 맨 마지막에, 그죠? 뭐 사실 습관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H 올드 블러쉬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래 사용하던 블러쉬를 복구해 주는 게 사실 더 좋긴 하죠. 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하면 한번 어이고 이거 두 번 들어갔네요. 저 하나 뺄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하고 이제 왼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첫 번째 거는 회색 사각형이 그려졌고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속이 빈 사각형이 그려졌습니다. 아까 그 우리 게시물에는 요 코드가 없는데, 그죠? 요 코드가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탁 오브젝트를 쓰는 코드이기 때문에 안 써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습관이 중요한 거라서 이렇게 어떤 상황이든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시는 게 더 좋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때는 실습하실 때는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게스트하고 오브젝트는 이제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여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인덱스만 보시고 사용하면 됩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함수 이름 적고 F1 눌러서 아까 그 도움말 보시면 그 다 나오거든요. 그 어떤 인덱스 쓰면 어떻게 나온다는 거 다 하니까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러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은 이제 하나의 함수로 하면 되는데 블러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점으로 깨끗하게, 그러니까 빈 공간 없이 깨끗하게 채우는 블러쉬를 만드는 함수고요. 나머지 하나는 패턴으로 채우는 겁니다. 십자 모양이나 슬래시 방향이나 수평선, 수직선 이런 것으로 채우는 것이 해치 블러쉬인데 이 두 가지 함수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솔리드 블러쉬가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함수로 나눠져 있고요. 솔리드 블러쉬를 먼저 보면 아까 뭐 흰색, 검은색, 회색, 어두운 회색 이런 블러쉬는 이미 시스템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그냥 게스탁 오브젝트에서 쓰시면 되고요. 뭐 노란색이나 빨간색 블러쉬를 쓰고 싶다라면 스탁 오브젝트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블러쉬를 만들어 써야 되는데 보통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이 바깥선에 있는 테두리는 펜 객체가 적용이 되고요. 이 안에 채워지는 객체는 블러쉬 객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블러쉬 객체를 만들 때는 그 펜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속성 막 넣었는데 블러쉬는 지금 함수가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솔리드 블러쉬는 인자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색상만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채우기 색상을 어떤 색상을 쓰겠다라는 것만 RGB로 주시면 그 값이 블러쉬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파란색 블러쉬를 만들고 싶으면 RGB로 레드하고 그린은 0 줘버리고 그러니까 블루에만 255 최대값을 줘서 주게 되면 이 함수는 H 블러쉬 값을 발환해줘요. 이건 HGDI 오브젝트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블러쉬를 만드는 거니까 H 블러쉬 값이 반환되기 때문에 블루 블러쉬라고 변수를 만들어서 받으면 되는 거고요. 만약 자기가 그 색상 패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요게 이렇게 RGB로 쓰면 실제로는 요 값으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자기가 색상 패턴을 다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면 RGB 매크로 쓰지 않고 바로 색상 값을 16진 스피기법으로 쭉 적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결국 뭐 써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는 게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더 편하니까 이렇게 많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러쉬를 사용하는 방법은 뭐 똑같습니다. 지금 파란색 사각형을 하나 그려본다고 한다면 밑에 그림처럼 먼저 DC 얻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블러쉬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만들어서 파란색 블러쉬를 하나 만들고요. 이제 쓰려면 DC에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셀렉트 오브젝트를 호출해 가지고 자기가 만든
블러시를 DC에 설정을 합니다. 그죠? H 블루 블러시를 HDC에 설정하면 원래 HDC가 갖고 있던 기본 블러시가 검은색이거든요. 흰색 블러시죠. 흰색 블러시가 반환이 되는데 그 반환된 값을 핸들 값을 H 올드 블러시라는 변수로 저장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렉탱글을 쓰시면 사각형이 그려지겠죠. 사각형이 그려지면 이렇게 파란색 사각형이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사용하던 블러시로 복구하기 위해서 이 DC에 원래 사용하던 흰색 블러시를 다시 설정해 줍니다. 그럼 내가 설정했던 블루 블러시는 이제 사라지고 그 핸들 값은 지워지고 H 올드 블러시 즉 흰색 블러시 값이 다시 DC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H 블루 블러시를 내가 만든 블루 블러시는 이제 삭제를 하고 DC를 해제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코드도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실습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미리 코드 만들어 놓고.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하지 마시고요. 직접 다 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더라도 계속 쳐야지 공부가 되니까 익숙해지고 나중에 쓸 때 오타도 없고 고민하지 않고 바로 쓸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직접 쓰는 게 좋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파란색 사각형이 나와요. 그죠? 뭐 다른 색 해보고 싶으면 그러니까 할 때 뭐 이렇게 자꾸 바꿔봐야 돼요. 인자를 바꿔보면 이렇게 하면 파란색, 밝은 파란색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늘색, 그죠? 이렇게 색깔도 바꿔보시고 이게 좌표도 바꿔보시고 여기는 좌표도 바꿔보시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실습을 더 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흰색, 회색, 뭐 어두운 회색, 뭐 검은색 이런 채우기 색상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채우기 색상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러시를 쓰시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각형을 그리면 테두리에 사각형이 그 선이 나오죠. 이건 이제 블러시가 아니라 펜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블러시 입장에서는 요 놈이 적용되면 테두리에 색깔이 검은색이 하나 더 나오니까 깨끗해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난 요 부분까지 깨끗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이 그 펜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그 펜을 파란색으로 같은 색깔로 펜을 만들거나 아니면 널 PS 널이라고 하시면 널 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펜 속성이 없는 펜이죠.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펜을 만들어서 아까 이건 이전 강좌에서 이야기했는데 크리에이트 펜을 사용해서 펜을 없는 펜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연결하고 그리게 되면 요 테두리에 검은색이 없이 나옵니다. 블루 블러시를 만들어서 블루 브러쉬 먼저 세팅하고 이건 벌써 앞에서 했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펜 속성이 없는 펜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설정하고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순수하게 파란색만 나오는 사각형이 그려진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들어서 펜 2개 만들었으니까 올드 펜 복구해주고 펜 지우고 블러시 복구해주고 블러시 지우고 DC 반환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 전부 다 지금 요 코드가 있으니까 그냥 다 넣을게요. 여러분들은 가능하시면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죠? 다 적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걸려도 다 적으셔야지 공부가 돼요. 자, 이렇게 됐고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왼쪽 버튼 클릭하면 자, 보시면 여러분들 동영상에서 잘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테두리가 검은색이 없어졌어요. 지금 깨끗해졌죠? 그러니까 사실 테두리에 검은색이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이 보였을 때 깨끗함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림에.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순수하게 파란색 사각형을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PS 널을 사용해서 널 펜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실습하시면 되고요. 주석은 이 실습할 때 굳이 다 적으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자기가 프로그램 할 때나 하시면 되지 여기 있는 주석까지 다 적으신다고 시간을 보내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주석 지우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적으시면 오히려 코드 보기가 더 좋죠. 그래서 뭐 자료는 저는 이제 블로깅 하면서 자료 설명하려고 다 주석 처리해 놓은 거고요. 특별한 그냥 보고 알 수 있는 부분들은 굳이 주석 처리 안 하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안 하시고 좀 더 쉽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강좌 시작할 때 이번 동영상 제가 만들 때 게스트하고 오브젝트 설명했죠. 거기에 보면 널펜이라는
값이 그 스탁 오브젝트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펜을 이용해서 PS 널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쉽게 널 펜을 쓰셔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게스트하고 오브젝트 널 펜 하면 이게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널 펜을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펜을 만들지도 않고 삭제할 필요도 없이 얻어 쓰는 거니까 이제 코드가 좀 더 줄겠죠. 간단해지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 세 개 줄이 어떻게 바뀌냐면 요 지금 이렇게 5개의 줄을 쓸 것이 이제 3개의 줄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거고. 이렇게 하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편하죠. 널 펜을 써서 펜을 더 만들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결과를 보면 예, 이렇게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펜에서 PS 널 주고 펜을 만드나 게스트하고 오브젝트 이용해서 널 펜으로 읽거나 결국 사용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만들어 후자로 설명한 방법을 쓰는 게 더 편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 저런 거 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쓰는 게 뭐 꼴랑 사각형 파란색 사각형 하시려고 이만큼 많은 코드 적는 게 좀 불편하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쓰라고 API가 추가로 제공되는데 그게 뭐냐면 필렉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렉탱글이라는 함수를 지금 가지고 사각형을 그렸는데 필렉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필렉트는 말 그대로 사각형을 그리는데 이 사각형이 테두리가 없는 사각형을 그려줘요. 그러니까 테두리가 그러니까 순수하게 블러시로만 사각형 그리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쓰는 거 보면 뭐 셀렉트 오브젝트 같은 거 쓸 필요 없이 그냥 내가 DC 없고 그 파란색 사각형을 블러시는 있어야 되니까 블러시를 만들고요. 좌표를 렉트라는 구조체를 이용해서 구성을 하고 왜냐면 얘가 이렇게 렉트 좌표의 주소를 받거든요. 그래서 필렉트에서 DC하고 좌표하고 자기 블러시만 넘겨주시면 그냥 파란색 사각형을 그려줘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블러시 삭제하고 릴리지 DC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 세 번째 게 어떻게 보면 편하게 쓰라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테두리를 그리지 않는 사각형을 그리겠다. 테두리 색상이 없는 사각형을 그리겠다 하면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한 게 이 세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드 보시면 차이가 확 나잖아요. 이만큼 적어야 되는데 얘는 요만큼만 적으면 되니까. 이것도 한번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거 실제로 하실 때 다 실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공부가 되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코드가 되는 거죠. 사실 이 좌표도 나중에는 다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코드가 훨씬 짧아졌죠. 셀렉트 오브젝트가 없어지면서 코드가 많이 짧아졌어요. 결과는 동일한데 지금 결과는 동일한데 코드는 많이 짧아졌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자기가 더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됩니다. 결국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깨끗하게 점으로 채워지는 채우기 속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create solid blush라는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create hatch blush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건 점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패턴으로 사각형, 그러니까 사각형뿐만 아닙니다. 채우기 속성에 다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두 가지 속성이 들어가요. 아까 솔리드 블러시는 그 한 개만 들어갔잖아요, 색상이. 근데 얘는 스타일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가지 속성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속성들을 요 값을 명시하면 여기에다가 요 값을 명시하면 요런 그 채우기 패턴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크로스라고 여기 명시하게 되면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쓰는 것은 뭐 블러시랑 비슷한데 솔리드 블러시랑 비슷한데 여기 인자가 하나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들어갔으면 어떻게 하죠? 요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만드는 코드는 결국은 똑같고요. 그 아까 우리 그 솔리드 블러시 쓴 거랑 뭐 해치 블러시 쓴 거랑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쓰는 방법은 똑같은데 요 인자만 하나 더 들어가고 이름이 바뀐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도 똑같고요. 그래서 코드 보면 이제 이렇게 출력하고 싶으면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코드가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뭐 요 코드 한번 이게 그때 펜 했던 거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저는 위에서 이제 블러시에다가 WM 페인트에다가 안 하고 저는 L 버튼 다운 누르면 되도록 한번 코드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 코드가 이게 그때 했지만 콘스트 붙여주시면 된다고 했죠. 예전에는 에러 체크를 심하게 안 했는데 지금은 좀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6가지 속성을 다 이렇게 문자열로 쓰고 속성 번호를 쓰고, 이건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사각형도 선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사각형도 채우기 보시면 요 부분이 그 선에 있는 색깔은 선의 색깔인데 뒤에 있는 흰색이 있죠. 이게 배경색이거든요. 이 배경색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예, 트랜스페어런트라는 걸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그 사용하고 있는 블러시 속성을 미리 받아서 가져온 거고요. 여기 안에서 이제 올드 블러시 안 쓰려고 셀렉트 오브젝트만 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현재 블러시, DC에 설정된 현재 블러시를 얻어놨다가 마지막에 다 작업이 끝나면 기존 DC에다가 원래 사용하던 블러시 복구해 주려고 제가 현재 블러시 얻는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텍스트 하우스는 문자를 출력할 때 쓰는 거라고 했죠. A는 아스키 코드를 쓰기 위해서 한 거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아스키 코드 방식으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A라고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치 블러시 만들어서 셀렉트 한 후에 렉탱글 하니까 그 해치 블러시 속성으로 이제 사각형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결과를. 이렇게 왼쪽 버튼 누르면, 아이고 작네요. 이렇게 해서 누르시면 이렇게 왼쪽 블러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만약에 지금 매번 할 때 불편하네요. 크기를 좀 키울게요. 이렇게 하면 크게 커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경색 안 써볼게요. 똑같습니다. 배경색 안 쓰면 아까는 투명하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보시면 알겠지만 흰색이 더 강해졌죠. 아까는 못 보셨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트랜스페어런트 하면 예, 여기 보면 이 뒤에 배경색이 나왔거든요. 회색 배경색이 나왔기 때문에 좀 흰색감이 없죠. 근데 아까 없애버리면 흰색감이 확실하게 나오죠. 만약 이게 이제 구분이 잘 안 된다 라고 하시면 제가 배경색을 바꾸는 함수도 알려드렸죠. get bk color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bk color 함수를 사용하시면 배경색을 가진 놈들의 배경색을 바꿀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시면 배경색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보여드리면 예, 보세요. 확실히 다 배경색 가진 애들은 다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이 배경색 출력 안 하게 하려고 트랜스페어런트라는 속성을 줘서 배경 모드를 투명하게 바꿔버린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러니까 블러시를 해치 블러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저번에 했는데 한 번 더 기억하라고 이 유니코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W 캐릭터 언더바 T로 바꾸면 되죠. 유니코드는 지금 아스키가 아니면 이렇게 바꾸면 되고, 유니코드 문자열은 다 L자 붙여야 되죠.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L자 붙이시면 에러가 다 없어질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라고 쓰시면 안 되고 그냥 쓰시면, 이제 유니코드는 그냥 쓰시면 되고요. 이것도 WCSLN이죠. 이렇게 바꾸시면 유니코드로 다 바뀝니다. 어차피 컴파일하면 잘 되실 거고요. 실행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것들은 대충 다 끝났고요. 그 아까 우리 그 블러시, 솔리드 블러시 할 때 테두리 없애기 위해서 막 썼던 3가지 방법 있죠. 그 중에서 마지막에 필렉트 쓴 것도 여기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그거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해치드 블러시 만들고 셀렉트 오브젝트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요 좌표를 이용해서, 그죠? 요 좌표에다가 그리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간단하게, 그러니까 실습할 때 이렇게 자기가 이전에 했던 것도 막 섞어가면서 실습을 해야지 예, 실습이 더 잘 되거든요. 여기 이제 셀렉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셀렉트 쓰시면 이제 주소를 넘겨서 R이라는 주소 넘겨서 요 좌표를 쓰시면 요거를 저 사각형 렉트 좌표로, 렉트 구조체로 만든 R이라는 저 변수에다가 이 좌표를 구성해 주는 게 셀렉트라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필렉트 함수 써가지고요. DC 써주고, 그 다음에 렉트는 R, 주소가 넘어가네요. 엔터인데 R 쓰시고, 그 다음에 블러시는 우리가 만든 H 블러시,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이제 사각형 처벌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딜리트 오브젝트는 해야 되네요. 셀렉트 오브젝트 할 필요 없죠. 그죠? 뭐 이렇게 하니까 사실 코드가 별 차이가 없네요. 그죠? 셀렉트 함수까지 썼으니까
이렇게 해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차이는 없는데 얘는 이제 테두리는 안 그리겠죠. 지금 보시면 테두리가 안 나왔죠. 아까는 테두리까지 다 나왔었는데 테두리가 안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가 더 깔끔하게 잘 나오니까 필렉트 쓰셔서 뭐 테두리 없는 경우라면, 지금은 테두리 없는 게 좀 더 어색하긴 하죠. 테두리가 없는 경우라면 필렉트를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필렉트는 블러시면 되기 때문에 솔리드 블러시 쓰든 해치드 쓰든 해치 블러시 쓰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펜과 블러시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다 설명이 되었고요. 저번 강좌까지 쳐서 다 설명이 되었고, 셀렉트 오브젝트 하는 방법도 다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get stack 오브젝트라는 그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운영체제가 미리 가지고 있는 GDI 오브젝트를 얻는 방법까지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색상이나 이런 것,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알아둬야 될 것들은 거의 다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